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운 사람, 혹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철학적인 관점과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미운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목적론에 따르면 우리가 미움을 느끼는 것 또한 어떤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결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타인의 공감을 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감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러의 통찰은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목적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움의 본질을 파고들면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선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로 투사 효과를 설명합니다. 투사 효과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나 부정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게으름을 피울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거나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미운 감정은 단순히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특정 행동을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특정 행동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행동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운 감정을 느낄 때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진정한 자기 이해와 심리적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때로 우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바로 기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서 실망을 줄이려면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친구라면 내 비밀을 지켜주고 항상 나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그 실망이 쌓여 결국 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 또한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타인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요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우리 자신의 기대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래야 해. 나를 안다면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지와 같은 무언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종종 현실과 충돌하며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타인은 우리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생각과 행동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불필요한 실망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결과적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단순히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감정은 내면에서 더욱 골마 터져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과제 분리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과제 분리는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람의 미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움이 나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미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의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제 분리의 개념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까지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와 같은 질문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제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오직 나 자신의 반응과 선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정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제 분리는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미움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미움은 어쩌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타인의 비위에 맞추며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고집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미움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부의 압력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자유로운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매우 강렬해서 일단 발동하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닷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는 훈련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단순히 미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더 평온하고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미움을 키우는 생각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운 감정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 말을 한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와 같이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상대방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여 스스로 미움의 감정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상대방이 특별한 의도 없이 행동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정적인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이 정말 합리적인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는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히면 현실을 더욱 비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미움의 감정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재구조화는 미움의 감정을 약화시키고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의 내면, 대화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내면, 대화를 통해 미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애써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 애쓰기보다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인 거리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덜 신경 쓸수록 그 사람이 나의 평온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자기 존중과 자기 보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다른 생산적인 활동이나 소중한 관계에 사용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마음속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유리벽 뒤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내면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미운 감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스스로 화를 키우지만 정작 상대방은 나의 감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사람에게 신경 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죠.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미움은 우리 내면의 독과 같아서 품고 있을수록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반면 미움을 흘려보내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미움의 짐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운 감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움에 휘둘릴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그 선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미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